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의 배우인 주시 스몰렛의 폭행 사건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전국의 시선을 시카고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쿡카운티 검찰이 그에 대한 16개 혐의의 죄목을 아주 급하게 모두 드랍을 하면서 일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워낙 이 사건은 흥미로운 사건이고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인기 배우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이고 폭행 사건인데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꾸며낸 조작 사건이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용의자로 뒤바뀐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시장이 검찰과 각을 세우고 충돌한 사건이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민권기관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 사건이고, 게다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까지 등장을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사건이 또 한 번 이제 놀랍게 됐는데, 쿡카운티 검찰이 그에 대한 기소 혐의를 모두 드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변변치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유가 그에게 커뮤니티 서비스를 시킨다, 보석금 $10,000를 포기시킨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자 시카고 경찰 노조가 나서서 연방 법무부가 이 사건을 수사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은, 이때 이제 오퍼레이션 푸시라든가 전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오바마의 비서실장 티나 첸의 이름까지 거명이 됐습니다. 소위 트위스트 앤 턴스를 계속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는 아직도 질문만 많이 있고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몰렛 사건의 전말은 어떤 것이고 지금 계속되는 질문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1월 29일 스몰렛이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자택에 귀가하는 중에 2명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극적입니다. 보통 흑인 교수형의 상징물인 그 목에 거는 밧줄, 이것이 등장을 했고, 신고된 바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그에게 폭행을 하면서 인종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이고 또 동시에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말은 이 세상은 지금 MAGA의 세상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세상이다, 즉 트럼프의 세상이다, 이렇게 외친 사실도 신고가 됐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이 사건이 스몰렛의 꾸며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2명의 가해자에게 $4,000를 주기로 하고 꾸며낸 자작극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또 그럴듯합니다. 이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극중 배역에 대한 출연료를 좀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 동기를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쿡카운티 검찰이 돌연히 그에 대한 16개 혐의의 기소를 포기를 하고 그를 법원이 방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후에 시카고 시장 그리고 경찰국장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것은 온당치 않은 조치다 라고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초범이고 비폭력 범죄에 관련자고 또 보석금 $10,000를 압수를 하기로 하고 그에게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을 종결한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 노조가 또 나서서 이 사건을 연방 법무부가 조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치가 whitewash of justice, 법 속이기, 법 얼머부리기의 조치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또 거론이 됩니다. 미셸 오바마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티나 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존슨 경찰국장과 여러 번 대화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퍼레이션 푸시로 이 사건에 끼어든 흔적이 여러 번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 기록을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완전히 비공개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쿡카운티의 검사장인 킴 팍스는 이미 지난 2월에 이 티나 첸과의 협의 사실을 이유로 들어서 이 사건에서 자신을 기피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의 전말이 미스터리한데다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고 이 쿡카운티 검찰의 사건 종결도 이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이 사건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전국에 있는 주요 언론들이 모두 사실은 이 사건이 그냥 헤이 크라임이고 폭행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관심들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문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작 이렇다 할 해답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 질문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직 폭행 가해자가 어디엔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경찰은 비디오 테이프 조사한 이후에 2명의 용의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러나 그들이 스몰렛으로부터 $4,000를 받기로 하고 하라는 대로 했다 하는 진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두 사람을 그냥 방면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소에 성공할 정도의 증거냐? 그러나 경찰국장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 범행 동기도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검찰의 종결 조치에 대해서 공개적인 공격을 펼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이 모두 비공개화됐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 법원이 부분적인 비공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인데 이것을 전체 비공개화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것이 여론재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또는 에디 존슨 경찰국장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인가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존슨 국장은 그가 피해자에서 용의자로 바뀌는 순간에 발표를 하면서 수사관들이 오줌을 쌀 정도로 놀랐다. 격한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이것은 경찰 총수의 발언으로는 매우 과잉 발언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재판 시에 배심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제 모종의 비밀 흥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고위층 힘 있는 자들의 영향력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문입니다. 이 판사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완전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 전체를 비밀 분류를 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서커스 같은 사실은 예정에 없이 스몰렛이 쿡카운티 법정에 나타났고 변호사 검찰 법원이 일사천리로 합의를 해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그는 직후에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처음부터 진실되고 일관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정의와 평등과 소수계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는 사실은 경찰과 그랜주리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수많은 전문 인력들 또 시스템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사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사건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놀라운 사건이고 미스터리한 사건이고 그 종결 과정이 모두에게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이 정도가 확실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공격을 받았다며 거짓말을 꾸며낸 혐의를 받은 배우 저시 스몰렛에 대한 기소가 중지됐습니다. 저시 스몰렛은 보석금 $10,000의 사회봉사 처분에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저시 스몰렛이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고 있지만 기소를 중단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람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어제 풀려난 저시 스몰렛을 재소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그는 스몰렛의 자작극으로 인한 시카고 경찰의 수사비용 $150,000를 소송을 통해 요구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재빠르게 의회의 견제를 뛰어넘어 자신의 핵심 정책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 곧바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부 예산 전용을 강행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핵심 성과인 오바마 케어 완전 폐지도 본격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법이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등 대외 정책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무효화 결의안을 재의결하는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248표, 반대 181표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의회 결의안을 재의결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최종 수사 보고서의 요약본이 아닌 일반 버전의 보고서를 수주 안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 장관은 지난 주말 뮬러 특검과 보고서 공개에 대해 상의했으며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연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연방 대배심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법무부는 뮬러 특검 보고서 내용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려내고 일반 공개용 버전에 들어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어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이륙 직후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자 곧바로 관제센터에 비상사태를 보고하고 올랜도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에 인도네시아 인근 해상과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추락한 것과 같은 기종인 이 항공기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항공기는 캘리포니아주 빅터빌에 항공기 보관소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는 이륙 직후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해 비상 상황을 보고하고 곧바로 회항했다고 연방항공청이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인컴 텍스, 누진세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든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의 시민들은 43%, 찬성 55%의 반대에 의견을 보였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누진세를 통해 상위 3%에게 최고 7.95%의 세금을 부과하고 연수 25만 달러 이하의 주민들의 세금은 인하할 방침입니다. 시얼스가 은퇴자의 보험 혜택을 축소시킵니다. 시얼스는 이달부터 은퇴 직원의 생명보험 혜택을 없애기로 했는데 이 회사는 작년까지 이를 위해 연간 2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아직 이 보험 혜택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가끔 구름만 깼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7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9도, 밤 최저 39도. 금요일도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6도. 토요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5도입니다.